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 자라 고민 없이 잘 성장했고 부모님 뜻에 따라 명문 여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은 여대라서 신입생 때부터 소개팅이 끊이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결혼도 일찍 한 편이었습니다. 무려 26살에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라서 맞선을 보고 성대한 약혼식까지 한 다음에 사회 저명 인사들을 모시고 결혼을 했죠. 전 그날 정말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전내미문의 미스테리한 사건을 전혀 예상치 못했거든요. 돈 있고 명예 있는 집안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아 양가 집안 어른들 물론이고 사촌들까지 다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저에게는 다소 문화 충격 이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그렇게 문안 인사 못 드리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남편과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사촌 동생의 집에 방문을 했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아내는 정말 미인이었고 요리 솜씨도 좋아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원래 가사일을 잘 돕는 동생이 신기했는지 사촌형인 남편도 사소한 거지만 접시 나르는 일이나 다 먹은 음식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의외로 다정한 구석이 있구나 하고 전 흠칫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느껴지는 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중배 결혼을 해서인지 다소 서먹한 관계가 이젠 의심을 하는 지경으로 발전했습니다. 밤에 입을 란제리를 백화점에서 몇 시간 동안 고르고 성적인 매력을 높이는 에세이를 찾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애정을 불타오르게 할까 궁리까지 했는데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신혼 초부터 의무방어전처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 관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야동을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노트북과 데스크탑, 핸드폰을 추적해봤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의심뿐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부터 폰에 잠금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문 인식으로 말이죠. 폰을 열어보려면 그 지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비번이라면 어떻게든 이런저런 추리를 해서라도 눌러볼 수 있었는데 지문 인식은 막말로 10손가락의 지문을 다 따지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겠지 싶어 같이 주스를 마시자고 권했는데 남편이 지문 인식으로 쓰는 손가락에는 밴드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접근했는지 다 아는 사람처럼 주도 면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전 남편이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한 이상 이걸 캐내지 못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 의심이 들었고 행동으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회식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남편의 지문을 따내는데 성공했고 몰래 폰을 훔쳐서 낮에 그 본을 뜨기 위해 흥신소에 찾아가 폰을 해킹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수는 무려 500만 원을 걸고 어떻게든 남편이 쓰는 폰을 열어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끝없이 이야기하고 속삭이면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뭔가 큰 돌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실명을 쓸 사람이 아니었기에 일단은 위치 추적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폰을 남편의 서재에 두었고 그는 폰을 다시 찾았다고 좋아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통화와 메시지는 제가 듣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자는 안 된다고 거절하면서 멀리 하려는데 남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만나자는 겁니다. 전 그걸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건가? 부부로 맺어진 인연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나간 듯
아픔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괴로우면 이렇게 온몸이 삭는구나 할 정도로 전 고열에 온갖 통증으로 고스란히 받아서 몇 날 며칠을 앓게 되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은 약 한 봉지를 사다 주고는 알아서 밥을 먹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오죽할까요? 전 위치 추적으로 남편과 그 여자가 만나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자리에 앉아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손을 파르르 떨면서 그 장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하고 있던 그 여자, 그녀는 바로 사촌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시댁의 문안 인사 스케줄 속에 있어 어색한 만남을 가졌던 그 여자가 바로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전 가슴을 치며 울면서 사건에 처음부터 파고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연애를 했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가졌었는데 별 볼 일 없던 집안의 딸이라는 게 문제가 돼서 아예 제대로 본가에 알리지도 못하고 끝났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헤어지고 나서 우연히 사촌동생과 사귀게 되었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갔던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끔찍하기만 했어요. 사람이 정말 속병이 나서 가슴이 타들어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동생이 키우는 아기가 알고 보니 남편의 아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막상 깨자니 이혼녀로 살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고 싶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전에는 멈춰야 했죠. 어쨌거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복수는 못하더라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퍼부어주고 싶었죠. 만약 이 사실을 남편의 사촌동생에게 알리면 모든 게 끝이 날 거란 단순한 생각으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출산 후 혈액검사,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죠.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올지 떨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죄송하다면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님께서 다 알고 그렇게 괴로워하실 줄 알았다면 제가 어떻게든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집착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그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남편과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왔던 거죠. 차마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그네에 앉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 아래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에 더 통곡을 하며 끄끄 소리가 날 정도로 울었습니다. 집으로 터덜터덜 들어가는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갔습니다. 전 섬뜩한 마음에 차마 로비로 들어가지 못했고 제가 꽂은 이어폰으로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형수가 찾아왔었어. 알고 있었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서 말해봐. 다 알고 있더라. 그런데 형, 마음 변한 거 아니지?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미안해. 그런데 나 좀 이해해줘. 나도 이렇게 살 줄 몰랐잖아. 이 일의 수습은 형이 알아서 해주길 바래. 난 그애 포기 못해. 그 애라니?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촌동생은 다른 동성과 애인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양성애자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다시 마음에 맞는 파트너를 만났고 그의 아내는 외롭다 못해 과거의 연인이었던 제 남편과 다시 불이 붙었던 거죠. 전 이 참담한 열패감에 모든 것을 놓아버릴 참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죠. 더 미쳐버리기 전에 이 부부 관계의 연을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자세히 알리지 못하고
전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오랜 시간을 좀먹어가며 드디어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그럴듯한 집안의 장손과 결혼했지만 속내를 알고 나자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고 친정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기거하며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공한 상담심리학 석박사를 마치고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